안녕하십니까, 권자입니다. 오늘은 오래간만에 빔 프로젝터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빔 프로젝터는 에브리컴의 HQ10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에브리컴으로부터 제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땡큐 에브리컴. 그리고 이 리뷰는 한국 최초의 리뷰이죠. 그래서 오늘 에브리컴의 HQ10의 스펙과 언박싱 그리고 외관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펙인데요. 에브리컴 HQ10의 해상도는 FHD입니다. 1080p죠.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원 LCD인데요. 5.7인치 LCD가 들어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밝기는 이게 사실입니까? 19,000 루멘이라고 합니다. 19,000 루멘. 오, 이렇게 밝다고? 그런데 여기에 부가적으로 또 800 안시 루멘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야, 근데 19,000 루멘이랑 800 안시 루멘이랑 맞는 숫자냐? 좀 의심은 되죠. 왜? 보통은 루멘 값에서 0 하나 빼면은 안시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19,000에서 0 하나 빼도 1900 안시라는 얘기인데 1900 안시하고 800 안시는 좀 뭔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스펙은 전형적인 좀 뻥 스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밝기 문제는 제가 다음 시간 정도에 한번 더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명암비는 2만 대 1이군요. 요건 놀랍습니다. 보통 중저가형 프로젝터의 경우에는 5천 대 1, 만 대 1 정도이고 2만 대 1은 흔치 않은데 2만 대 1이라고 하는군요. 역시 명암비도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는 오토 포커스가 되고 매뉴얼 포커스도 됩니다. 그리고 매뉴얼 포커스는 전자식입니다. 이거 수동식으로 막 손으로 링을 돌려야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키스톤도 역시 오토 키스톤이 됩니다. 오호. 그리고 매뉴얼 키스톤이 되는데 역시 전자식 매뉴얼 키스톤이 됩니다. 그리고 스피커는 2개가 들어있는데요. 7W짜리 스피커가 2개가 들어있대요. 나름 괜찮죠. 보통 일반적인 중저가 프로젝터는 5W짜리 하나 정도가 들어있는 게 보통인데 7W짜리 2개라 괜찮습니다. HDMI 포트는 2개, USB A 타입 포트가 2개, 그리고 OS는 안드로이드 9이 탑재가 되어 있군요. 그리고 CPU는 쿼드코어 ARM 콜텍스 A53이 들어있습니다. CPU가 들어있고 OS가 들어있다는 얘기는 깡통 프로젝터가 아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램과 롬은 2기가 64기가? 와, 롬이 64기가? 오, 대단한데요? 64기가 정도면 웬만한 동영상이나 게임이나 꽤 많이 집어넣을 수 있겠는데요? 물론 프로젝터에다가 집어넣는 일이 좀 번거롭긴 하겠지만요. 그리고 와이파이도 됩니다. 2.4기가 5GHz 듀얼 밴드고요. 와이파이 6는 아니고 와이파이 5입니다. 블루투스도 되고요. 5.0 버전입니다. 사이즈는 328, 239, 108mm입니다. 무게는 2.8kg, 적당하군요. 자, 그럼 우리가 뭐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까? 제가 가장 최근에 소개시켜드렸던 빔 프로젝터가 에브리컴의 RD829잖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도는 동일하게 1080p FHD이고요. 디스플레이도 똑같이 원 LCD인데 RD829는 LCD 크기가 5인치예요. 그러면 5.7인치 좀 더 크죠. 그래서 HQ10이 조금 더 낫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밝기는 RD829가 12,000 루멘이라고 했어요. 12,000, 19,000이 숫자가 정확하냐의 문제는 차치하고 누가 더 밝냐를 볼 적에는 RD829보다는 HQ10이 좀 더 밝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명암비도 RD829는 10,000대 1인데 HQ10은 20,000대 1이니까 HQ10의 스펙이 좀 더 좋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커스는 마찬가지로 오토 매뉴얼 포커스 되고요. 그리고 키스톤도 역시 오토 매뉴얼 됩니다. 모두 전자식이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RD829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5W짜리 트위터 하나와 15W짜리 메인 스피커 이렇게 해가지고 스펙이 다른 2개의 스피커가 들어있었죠.
HDMI 포트는 똑같이 2개, USB-A 타입 포트도 역시 똑같이 2개, OS는 RD829가 안드로이드 11이었어요. 그리고 CPU는 동일하게 콜텍스 A53이고요. 램과 롬은 RD829는 램이 2기가, 롬이 32기가였죠. 야, 32기가만도 충분한데, 야, 이 HQ10 64기가 다시 봐도 꽤 놀랍습니다. 와이파이는 동일하게 와이파이 5 2.4기가 5기가 듀얼 밴드이고요. 블루투스도 역시 똑같이 5.0, 그리고 사이즈가 290, 230, 140mm입니다. 이 숫자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얼핏 알 수가 있죠. HQ10이 조금 더 널찍하고 납작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실제 생긴 걸 비교해보면 이렇습니다. RD829의 무게가 좀 충격적이었죠. 세상에 6kg이었어요. 꽤 무거웠어요. 그것에 비해서는 HQ10이 훨씬 더 가볍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전반적으로 프로젝터의 스펙은 HQ10이 조금 더 낫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언박싱을 한번 해보시죠. 박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응? 아니 이게 에브리컴의 프로젝터 박스 맞아? 되게 깔끔한데요? 얼핏 보면 무슨 뭐 샤오미나 뭐 이런 제품 같아 보여요. 예전에 비해서 포장을 되게 많이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기존의 에브리컴 제품에 비해서 포장이나 박스의 퀄리티가 좀 더 높아진 느낌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뚜껑을 열어볼까요? 자, 여기 이렇게 열어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은 매뉴얼이고요. 그리고 리모컨이 바로 보이는군요. 그리고 HDMI 케이블이 하나 보이고요. 다음에 전원 케이블이 보이죠. 전원 케이블의 길이는 1.45m예요. 뭐 아주 짧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조금 길이가 좀 아쉽죠. 그래도 한 2m 정도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고요. 플러그가 한국형 플러그네요. 너무 좋습니다. 보통은 EU형 플러그잖아요. 그래서 EU형 플러그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의 그 꼬다리의 굵기가 조금 얇아서 콘센트와의 접촉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이 한국형 플러그는 아주 튼튼하게 잘 박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본체가 있습니다. 비닐을 한번 벗겨볼까요? 요렇네요. 회색인데 약간 은빛도 나는 그런 회색이군요. 색깔이 되게 예뻐요. 자, 요게 본체입니다. 요게 구성에 다예요. 자, 그럼 이제 외관을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시도록 하죠. 에브리컴 HQ10의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예쁜데? 이게 좀 느낌이요. 좀 달라요. 과거의 에브리컴 제품의 느낌은 딱 돈값만큼 한다. 한 20만원대 중저가 프로젝터의 재질도 약간 좀 저렴하고 뭐 실용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었지, 예쁘다, 멋있다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브리컴 HQ10의 디자인은 남다르네요.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난감 같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슬슬 가전의 티가 좀 난다라는 느낌이에요. 왠지 모르게 기존의 제품들보다 한 단계가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받고 나서 되게 좀 신선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뭔가 에브리컴이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했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분별로 한번 구체적인 모습을 살펴보시죠. 자, 요게 전면인데요. 렌즈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렌즈 캡도 있는데요. 뭐 렌즈 캡이 이렇게 뭐 아주 완전 고퀄리티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끼웠다 붙였다 하는데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라면은 굳이 렌즈 캡을 쓸 것 같지는 않다 싶은데 장기 보관할 땐 필요하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IR 센서, 즉 적외선 리모컨 센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TOF 센서가 있습니다. TOF 센서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당연히 그렇죠. 여태까지는 제가 그냥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센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을 부르는 전문적인 용어가 바로 이 TOF 센서라고 하네요. 정확하게는 센서라기보다는 카메라인데요. TOF가 타임 오브 플라이트의 약자라고 합니다.
빛을 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걸리는 시간을 재가지고 빛이 반사가 되어 오는 그 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에 따른 포커스나 키스톤을 조절하는 기능을 TOF라고 하는데요. 아니 이 조그만 게 카메라라고 말이 되니? 보실래요? 실제로 이 TOF 센서에 비치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재밌죠? 오, 이렇다니까요. 실제로 카메라가 맞아요. 흑백 카메라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반사가 되어 나오는 신호를 검출을 해서 적절하게 포커스와 키스톤을 조절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른쪽을 볼까요? 오른쪽은 겉에서는 안 보이지만 안쪽에 스피커가 있습니다. 7W짜리 스피커가 이쪽에 하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양 옆으로는 배기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프로젝터의 그 뜨거운 광원을 거친 더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죠. 자, 다음에 뒤쪽을 볼까요? 위쪽에 쭉 포트들이 있는데 맨 왼쪽부터 유선랜 포트가 보이는군요. 이 유선랜은 기가비트는 아니고요. 100메가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USB 타입 A 포트 2개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HDMI 포트 2개가 보이고요. 그 옆에는 오디오 아웃 3.5mm 포트가 보이는군요. 즉 여기에다가 헤드폰이든 아니면 뭐 각종 사운드 바나 외부 스피커 같은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리모트 센서 IR 센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파워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편을 보시면 아까 전에 보셨던 오른쪽에서 봤던 것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가운데에는 스피커가 있고요. 그리고 양 옆으로는 여기에서는 흡기구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바람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상판은 이렇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그리고 버튼 하나가 보이는데 바로 파워 버튼입니다. 근데 여기 뭐 아래쪽에 뭐라고 써있다. 이게 뭐냐? 이게 뭐야? 돌비 오디오를 대놓고 딱 써놨네. 이 돌비 오디오가 진짜 돌비 오디오 맞아? 내가 아는 그 돌비 오디오인가? 맞습니다. 제가 이거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 HQ10은 실제로 돌비사의 인증을 받은 빔 프로젝터입니다. 물론 돌비 애트모스 뭐 이런 인증이야 당연히 아닌 것이고 돌비 오디오 인증을 받은 건데 사실 저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중국산 프로젝터에서 돌비사의 인증을 받은 빔 프로젝터를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에브리컴이든 뭐 트윙거든 뭐 이런 급은 중소기업의 이미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에브리컴에서 실제로 돌비사의 돌비 오디오 인증을 받았다. 야, 놀라운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인증이란 게 별거 없거든요. 그냥 돌비사가 요구하는 그 스펙을 맞추면 되는 건데 그 인증비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이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것이었었는데 드디어 에브리컴에서 돌비사로부터 인증을 받았군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실제로 돌비 오디오가 작동을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성능 테스트하면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에 요것은 밑판인데요.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가운데 하이트 어저스먼트 스크루 높이 조절용 나사가 보이고요. 그리고 중간에는 삼각대를 위한 나사 구멍도 보이는군요. 그리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금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조각이 나 있잖아요. 이게 뭔가 해가지고 확대를 시켜봤더니 Please pull this out and clean up regularly 라고 돼 있어요. 이거 땡겨서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라 라는 것이죠. 이게 뭐냐? 바로 더스트 필터, 먼지 필터입니다. 이쪽으로 공기가 흡입이 되니까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먼지 필터를 잘 털어줘라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의문 안 드시나요? 이게 빔 프로젝터가 그래도 상당히 크기가 좀 돼 보이는데 이거 혹시 천장에는 달 수가 없나? 천장에 달 수 있죠. 일단 여기 삼각대를 위한 홀이 보이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6mm 보홍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천장에 고정시킬 수 있거든요. 이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4발 달린 브라켓을 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천장에다가 4발 달린 브라켓을 설치를 하더라도 빔 프로젝터를 어떻게 연결을 하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요 고무 받침대를 살짝 들어보면 이렇게 안쪽에 4mm 나사 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천장 마운트용 브라켓을 연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튼튼합니다. 자, 그리고 요것이 리모컨인데요. 그냥 통상적인 리모컨처럼 보인다인데 저는 여기에서 묵은 채증이 싹 날아가는 버튼 하나를 발견을 했네요.
바로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이 뭐냐? 상시적으로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는 버튼이에요. 사실 이전에도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기능을 가진 빔 프로젝터는 몇 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느꼈던 아쉬움은, 아니 이걸 초기에 세팅할 때만 이렇게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잡아주지 말고 내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바로바로 초점을 쨍하게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원LCD 프로젝터에서는 그런 버튼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최초로 HQ10에 이 버튼이 들어왔네요. 언제라도 아무 때라도 뭔가 초점이 조금 나간 것 같은데 다시 맞춰야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 이 버튼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바로 맞춰줍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자, 이상에서 살펴본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에브리컴 HQ10의 장단점을 한번 체크해 볼까요? 보통은 제가 아쉬운 점이나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장점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점은요, 뭐니 해도 오토포커스, 오토키스톤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장애물 회피 기능도 당연히 있습니다. 퀄리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으로는 블루투스 리모컨이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싸구려 리모컨 아니라는 거죠. 블루투스 리모컨이 뭐가 좋으냐? 이제 적외선 센서를 향해서 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없는 것이죠. 굳이 리모컨을 꼭 빔 프로젝터를 향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버튼을 누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 기능과 관련돼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포커스 조정 버튼이 있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주 반갑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원 플러그가 한국형인 것도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는 디자인이 고급져 보여요. 이게 그냥 일반 싸구려 느낌인지 아니라는 얘기죠. 멀끔하다는 얘기죠. 하지만 겉모습이 멀끔하다고 해가지고 실제로 기능도 그만큼 우수하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요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체크를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장점은 이렇고, 그럼 아쉬운 점이나 단점은 뭐 없나? 사실 전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HQ10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거의 없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빔 프로젝터가 나온 거예요. 꽤 잘 뽑힌 빔 프로젝터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게 크게 아쉬운 점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아쉬운 점을 좀 뽑아내보자면 높이 조절용 나사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 높이 조절용 나사가 있는 건 좋은 거 아니야? 좋죠. 분명히 없는 것보다 좋고, 또 이렇게 버튼 눌러가지고 단계별로 드르륵 빼는 것보다 좋거든요. 분명히 나사 방식으로 높이를 조절하는 게 좋은데, 문제는 이 높이 조절의 범위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왜? 나사가 짧은가? 짧기는 짧습니다. 통상의 다른 빔 프로젝터들에 비해서 높이 조절용 나사의 그 길이가 좀 짧기는 짧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요거 보실래요? 이렇게 높이 조절용 나사가 바닥에 약간 들어가 있어요. 구멍이. 그래가지고 요것을 뽑아내도 나사 자체의 높이에 비해서 실제로 빔 프로젝터가 높아지는 높이의 차이가 별로 크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뒤에서 쏘는 거기 때문에 광원부에서 1cm는 실제 스크린에 비치는 높이의 변화는 훨씬 더 크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변적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왜 나사 구멍을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게 해놨을까? 미관상 괜찮다라는 이점은 있겠지만, 우리가 이 나사를 쓰는 것은 높이 조절이 목적이니만큼 좀 더 다양하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나사 홀 자체를 이렇게 안쪽에다가 배치를 해놔가지고 나사의 높이 조절의 가동 범위가 상대적으로 좀 짧게 해놨다라는 점이 못내 저는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직접 사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높이를 맞추는 데는 아무 불편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쉬운 점은 이 파워 케이블,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말씀도 드렸죠. 파워 케이블이 1.45m는 짧은 건 아니에요. 1.2m 케이블을 쓰는 경우도 종종 봤으니까요. 그래서 1.45m가 짧은 건 아니지만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길었으면 좀 좋았을 걸 그랬다라는 말 그대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말해놓고도 야 이거 너무 억까 아닌가? 억지로 까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소한 아쉬움입니다. 정말로 저는 여태까지 보아왔던 원 LCD 빔 프로젝터 가운데 이 정도면 큰 아쉬움 없는 수준의 빔 프로젝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요. 하지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쉬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격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었던 중저가형 프로젝터들은 대부분 20만원대, 조금 비싸봐야 한 30만원대 초반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 RD829서부터 가격이 뛰었어요. 아하. 이 HQ10만 하더라도 가격이 거의 48만원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다 이유는 있죠. 우리가 여태까지 보아왔던 흔한 중저가형 빔 프로젝터보다 스펙이 좋고 또 밝고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더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경험치를 생각을 해보면 좀 당혹스러운 건 사실이죠. 그렇다고 알리에서 이 돈 다 내고 살 순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쿠폰이죠. 쿠폰. 여기 보이시죠? 이 쿠폰 배너를 누르시면 동원 가능한 쿠폰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걸 일단 다 모아보세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 비싼, 제일 할인 많이 받는 쿠폰을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훨씬 더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쿠폰 값이 적용이 된 것이고 거기다가 판매자 할인도 들어가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이 알리에서 코인을 가지고 계시다면 코인까지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꽤 쏠쏠하죠. 그래도 좀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에브리컴에다가 좀 요청을 했어요. 하다못해 1,000원이라도 더 싼 쿠폰 같은 거 없냐, 우리 관자 패밀리들을 위해서 좀 마련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쿠폰 코드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할인을 받는 쿠폰 보다 $5를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쿠폰인 거죠. 한 6,800원 정도 더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관자 패밀리만을 위해서 주어지는 코드죠. 이 코드는 제가 더보기란에다 적어 놓을 테니까 쏠쏠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관자 쿠폰까지 다 적용을 하고 나니까 한 72,000원 정도 할인을 더 받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40만원대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 가격까지는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코인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유리하겠죠. 자,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과연 HQ10의 성능이 얼마만큼 뛰어난가를 확인하는 것 뿐이겠죠. 다음 시간에는 에브리컴 HQ10의 메뉴와 성능 그리고 장단점 2편을 같이 살펴보시도록 할 겁니다. 도대체 얼마만큼 성능이 좋은지 한번 다음 시간에 같이 살펴보시도록 하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죠. HQ10이 그렇게 괜찮다고? 관심이 가는데 돌비 인증을 받았다고? 그것뿐이야?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해드릴 말이 꽤 있거든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제 컨텐츠가 유익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관자